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주가증권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발송돼서 수준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계속 주지만 이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이제 한 주의 첫 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장이었죠. 오늘은 뜬금없이 대북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철도 사업을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믿을 만한 좀 키카드는 진단 키트랑 치료제뿐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봄직해요. 현재는 지금 시장이 믿을 만한 종목과 테마가 없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는 게 약간 코스가 됐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조사해서라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서로 윈윈하는 일이겠죠. 자, 지지저항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드리 님이신데요. 이분도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예. 저는 이제 아이디만 봐도 누군지 다 압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댓글을 제가 소리내서 읽거든요. 제 댓글이 한 150개 정도 달려요.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는데 10초, 댓글을 다는데 10초, 어림잡아 30초라고 치면 2개를 해결하는데 1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한 70개, 80개 정도 되죠. 그럼 80분이 걸려요. 80분이 걸리기 때문에 댓글 다는 데만 해도 한두 시간 걸립니다. 아무튼 예, 아름드리님께서 여러 가지 다 각설하고요. 제가 이 답변을 드릴 댓글은 그냥 핀으로 꽂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어떤 댓글을 답변할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풍제약을 1.5 부근 깨지면 매수를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기억하시네요. 오늘 15,100원 찍고 급등해 버리네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말씀 듣고 공부하다가 15,500원부터 한옥과 단위로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잘 잡으셨네요. 근데 해결을 하셨는지가 궁금하죠. 예. 그냥 가지고 계시면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명에 앞서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인 겁니다. 자, 지금 시장에 수급이 몰린 건 진단키트랑 치료제 테마입니다. 맞죠? 자, 신풍제약의 주가 흐름입니다. 30분 봉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통달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급이 몰린 종목입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의 먹잇감이에요. 단타 방송 찍으시는 분들 영상 들어가 보시면 보통 다 수급이 몰린 종목을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수급이 몰리면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파도를 잘만 타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 그 단기 트레이더들의 먹잇감이고, 자, 어떤 타이밍에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16,000원 라인입니다. 16,000원. 제가 카카오톡 메신저 했던 거죠. 자, 제가 1.6부터 샀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다음이 15,400원입니다. 예, 15,000원이 깨지면 살까 생각 중이다라고 했던 말이죠. 자, 이게 왜 지지가 될까요, 그러면? 제가 지지라고 지금 그은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거래량이 발생했죠? 거래량이 발생했죠? 이 거래량을 잘 보세요. 자, 그럼 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죠. 예, 처박기 전까지는. 저도 전략을 세우고 접근합니다. 단타를 할 때도. 자, 그러면 제 전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 또 안 켰다. 저 닭대가리인가 봅니다. 예. 자, 16,000원입니다. 16,000원.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실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투자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분석, 기업의 업황, 이 시황,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 이 기업이 상승할 만한 재료를 분석한 다음에 살 때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봐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으로 투자하는 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살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종목이고,
저 종목이 정말 좀 있으면 망할 거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딱 샀는데 6만 원에 산 거예요. 예,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기술적 분석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좋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이네. 약간 이런 거는 판단해야겠죠. 그런 겁니다. 각사라고. 제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 수립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예, 여기였죠. 맞죠? 그때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게 총선 전날이었죠. 총선 전날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지가 2만 원입니다. 맞죠? 여기 2만 원이죠. 2만 원의 지지선을 형성하고 올라갔어요. 2만 5천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20% 넘게 오른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면 20%예요. 1,000만 원을 놓으면 200만 원이란 겁니다. 이게 작은 라인이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보통 스캘핑을 하는데요. 스캘핑이라고 하면 약간 살을 벗겨낸다는 뜻인데요. 한 1, 2% 떼게 합니다. 그분들 1, 2% 떼게 해요. 그 수수료 떼고, 수수료 세금 떼고 1, 2% 떼게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한 5, 6천만 원으로 접근하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럼 5천만 원이면 2% 떼면 100만 원이죠. 예. 하루에 100만 원씩 벌면 한 달이면 2,200만 원입니다. 거래일 하면. 그렇게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수수료 세금 떼면 뭐 돈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낭설입니다. 낭설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단기 트레이딩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기 트레이딩 전략 수립 시점이 여기였고 2만 원이 여기입니다. 첫 번째 지지가 2만 원인데 깨졌어요. 예, 깨졌습니다. 여기서. 깨졌죠. 깨졌는데 힘없이 깨졌어요. 힘없이 깨져가지고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감소된 채로 2만 원을 깨버렸어요. 여기서 발생한 거래량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죠. 그러면 이 2만 원은 지지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왜냐하면 2만 원이면 라운드 피겨입니다. 라운드 피겨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에서 라운드 피겨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뭐 2만 원은 좀 약하긴 하지만 만 원, 1,000원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가의 단위가 바뀌어요. 올라가는 단위가. 그러니까 1,000원대를 생각해보면 1,000원 밑은 막 0.1%, 0.2% 이렇게 한 호가씩 바뀌는데요. 1,000원이 넘어가면 한 호가당 0.23%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호가만 떼면 그냥 1%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지지가 약한 걸 확인했어요. 이 2만 원은 다음 저항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고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 이게 왜일까요? 예. 저는 그 답이 매물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주식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일단은 일원화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원화. 자, 16,000원이 2차 지지로 가정했습니다. 가정했어요. 예, 16,000원. 왜 2차 지지로 가정했는지는 제가 선을 그어서 아시겠죠? 2차 지지에서 비중 30%를 매수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이므로 강력한 지지로 가정했습니다. 예. 첫 번째 지지죠. 정신 나갔나봐. 예. 지지. 요즘 애기한테 지지라고 하면 지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강력한 지지로 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00원 미만이 3차 지지로 가정했어요. 왜 미만이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 지지선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여기서 보면 15,400원이 그 상한가 같던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베어 트랩을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멀지 않아요. 멀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관성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성.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도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야지 하는데 HTS로 원클릭으로 사는 사람하고 저처럼 MTS로 사는 사람하고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1초 차이로 두 호가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MTS로 단타 치는 건 자살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배짱과 타이밍을 못 노릴 것 같으면 MTS로는 단타를 치면 안 됩니다. HTS에 비해서 너무 불리해요. 아무튼 베어 트랩 발생을 가정했고, 베어 트랩 뭔지 아시죠? 하락을 하는데 지선이 있으면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게 분석적인 기술적 분석의 결과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를 베어 트랩이라고 합니다. 반대도 있겠죠. 상승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걸 불 트랩이라고 하죠. 네, 불 트랩과 베어 트랩 정의를 했어요. 3차 지지에서 30%를 매수한다 라고 일단 생각했어요. 스탑로스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예. 제 마음의 그릇이 5%의 손해까지는 참습니다. 예. 베어 트랩을 고려해서 그런 거죠. 이 베어 트랩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손절, 마이너스 2% 손절, 마이너스 3% 손절, 뭐 이런 걸 막 해봤어요. 해봤다가 제가 그 프랙티컬하게 좀 5%라고 정했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5%까지 버텨보는 게 맞더라고요. 자, 수급이 몰리면 평소 거래량이 3, 4배 이상 터지면 욕심 없이 익절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세워놓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죠. 이게 제가 지나간 차트를 보고 입 터는 게 아닙니다. 예, 결과를 놔두고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16,000원 라인입니다. 16,000원 라인이고 결국에는 더 떨어졌죠. 와이프는 여기서 샀어요. 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트레이더입니다. 예, 갑자기 이마스 트레이더스가 생각나네요. 15,7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음날 시초가에 13%가 뜹니다. 13%. 예, 그럼 저는 10% 익절하고 나왔죠. 요렇게 접근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매물대를 얘기하면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도 사실 설명드릴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예, 저만의 이론이기 때문에 뭐 수백 명이 와서 반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지선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16,000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더가 있으면, 그 투자자가 있으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으면 70명의 평균 단가가 16,000원이란 겁니다. 16,000원.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쭉 사고 버텨요. 만약에 버텨요. 버틴 다음에 올라갔어요. 이 자기 본전을 넘어서 갔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16,000원에 산 사람들이 100명 중에 70명, 70%입니다. 70%가 이익인 상태예요. 이익.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6,000원에 샀어요. 16,000원에 사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 계좌엔 플러스가 찍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니들 지금 고생한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만 난 이익이니까. 얘들이 막 놀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플러스가 점점 낮아져요. 점점 낮아지더니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점점 이 트레이더들이 초조해집니다. 잠깐만. 나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첫 번째 심리예요. 두 번째. 이 16,000원에 산 트레이더스가 스탑로스를 어디 걸어놨을까요? 예. 여기서 마이너스 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스탑로스를 걸어놨을 겁니다. 로스컷. 플러스 3%를 걸면 3% 익절하는 거죠, 결국엔. 이 정도에서 그 스탑로스가 걸릴 겁니다. 거래량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자, 요 두 가지입니다. 예, 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심리인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스탑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 음모론에서 이 스탑로스는 결국 제가 증권사에 거는 거잖아요. 증권사 시스템에 제가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작전처럼 그 뭐였죠? 장판지라고 했나? 그 아침마다 받아보잖아요. 그 투자자들의 계좌 정보. 만약에 거기에 스탑로스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스탑로스가 다 여기 걸려 있구나. 평균 내면 되겠죠. 스탑로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평균을 내서 내가 저기까지 떨어뜨리면 물량이 쏟아지겠구나를 알겠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정확하게 정의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 정보는 알 수 없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좀, 뭐랄까? 담보가 안 됩니다. 예. 왜 안 넘어가죠 또? 이거는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트레이딩 했던 건데, 종목이 어떤 건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치료제 관련입니다. 제가 치료제 관련 테마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서 최고점에 팔았죠. 진짜 오늘은 제가 역대급 진짜 최고의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다음에 최저점에서 샀죠.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 아닙니다. 예, 반등 최고점 부근에서 다시 팔았어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예. 자, 제가 오늘 대북주를 익절했습니다. 두 종목 빼고 익절했어요. 두 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은 아직 크게 슈팅이 안 나왔어요. 오늘 대북주 슈팅이 저는 약간 의아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익절하고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에 다 팔았습니다. 두 개 빼고. 보시면 대림지지.
대림제지가 약간 대북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켜본다고 했었죠. 예,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오늘 그 슈팅이 나올 때 팔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제가 상당히 좀 애매한 종목인데요.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좀 계속 이익을 보던 종목이었어요. 보던 종목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1차, 2차, 3차 매수하고 여기 손절했습니다. 예, 이때 그 투매 나오기 직전에 손절했어요. 손절하고 투매가 끝나고 다시 올라올 때 제가 손절했던 가격에 샀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예, 제가 다시 손절했던 가격에 샀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스키다시로 설명드리면, 자, 제가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면 일정 라인을 잡아놔야 됩니다. 스탑로스를. 여기서 팔아야 돼요. 팔고 나서 얘가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하락이 끝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상승해요. 자,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여기서 하면 됩니다. 예. 이거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그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여기서 사면 되지 라고 하는데 사실 수 있어요? 절대 못 삽니다. 예, 바닥이지 어떻게 알겠죠? 근데 제가 이 하락 구간을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스탑로스를 걸고 그 다음에 스탑로스 가격이 왔을 때 다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을 했죠. 이거 거의 뭐 브레이크 없이 상승했어요. 팔고. 야, 근데 이걸 왜 설명드리고 있죠? 아무튼 제가 한 번씩 좀 이상합니다. 제가 한국내화는 대북주 중에 그 뇌화물이죠.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게 공업 메아리죠. 예. 한국내화는 뇌화물이다. 이게 약간 광석 히토류 관련으로 엮일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던 건데 또 비이상적인 좀 슈팅이 나와서, 그럼 철도 관련 사업을 한다는데 네가 왜 올라가? 네가 왜 올라가? 네가 왜 올라가? 예, 그렇죠. 철도 관련주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난티야말로 진짜 이번 대북주 히어로죠. 예. 제가 한번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다시 하락폭을 잡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대북주는 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거는 계속 트레이딩 할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단기입니다. 단기. 여러분, 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에요. 중장기 포트는, 저는 주력이 중장기 포트입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자, 지금 예, 집에 며느리가 다시 나갔습니다. 예. IMF 리포트와 함께 나갔습니다. 한국은 멀쩡하다면서. 자,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었고 외국인 매도 랠리 후에 첫 매수를 했었죠. 자, 심리적 지지선을 붕괴했습니다. 이게 동치입니다. 이거 절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고 외국인이 30거래 매도 이후에 첫 매수를 했다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동일한 얘기란 겁니다. 심리적 지지선을 붕괴했죠, 결국엔. 그리고 외국인이 첫 매수 후에 재매도를 했습니다. 전 관망할 거예요. 단기 테마를 현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를 매수했어요, 오늘. 낙폭 과대주. 약간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치료제 테마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그 진단킷 관련주는 상한가로 마무리했어요. 제가 안 팔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제 테마는 상승폭을 완전히 반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바로 아시겠죠? 저 살짝 멘붕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랑 너무 달랐어요, 오늘. 저는 사실 상방으로 봤어요. 상방으로 봤기 때문에 안 팔았겠죠. 근데 무지막지한 하방으로 끝났습니다. 상승폭이 그냥 다 사라졌어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해버려서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수익 구간이라서 그냥 덜 멘붕이 왔는데 제가 이때까지 본 흐름은 아니에요. 젠장입니다, 진짜.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외국인 불트랩 조심해야 돼요. 자, 상승 하락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번개가 계속 치고 있네요. 예, 악재와 호재는 아직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확대가 지금 약간은 블랙스완이라고 생각해요. 장중 루머는 계속 조심하세요. 루머가 안 나오네, 진짜 신기하게. 장이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과거의 위기 후에 V자 반등이다. 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과거의 위기 후 V자 반등이다. 지금은 묘수가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예. 예, 이거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읽어보시죠. 예. V자 반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은 저력이 있다. 예, 외환위기 때도 충격이 집중된 98년에 추락했고 반등, 금융위기 때도 반등, 사실이죠. 팬데믹 위기 때도 한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룰지 주목된다. 대부분 전문가들 얘기 추측이죠.
자, 경기 저점이 2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누가요? 공통되지 않은 의견이 많죠. 우리는 기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자기 원하는 기사만 다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3분기 이후 경기가 반등될 수 있는지가 V자 반등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허한 메아리 맞죠. 예,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쓰셨네요. 자,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글로벌 공급망, 발음이 이상하다.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V자 반등 기대하기 어렵다. 예, 이거 완전 진짜 빼빼한 메아리죠. 이거 진짜 뭐 하자는 거지? W자 반등이 현실적. 오우, 진짜 예, 근거 없는 이런 예,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재감용 우려 때문에. 예, 굉장히 단순하게 사셔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자, 국제결제은행은 첫 번째 팬데믹 충격이 온 뒤, 방금 위험했습니다. 2분기 뒤에 재감염으로 인한 두 번째 경제 충격이 닥칠 수 있다. 예, 공허한 메아리 초상입니다. 다만 각국이 이미 한 차례 경험했죠. 성장률 감소폭은 1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 가설이죠. 가설입니다. 예.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된대요. 이거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긴 하지만, 예, 이거 그냥 가설입니다. 가설. 예, 맥킨지, 이 유력 컨설팅 회사가 나왔습니다. 맥킨지랑 뭐 많죠. 예. BCG 컨설팅 뭐 이런 애들. 자, 바이러스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대요. 예, 뭐 추측이죠, 자기들. 예, 한국 사무소 대표래요. V자 반등이 현실적으로 쉬운 상황이 아니다. 경기 회복에 한 방의 묘수가 없는 게 현실. 가장 비관적인 L자 반등. L자 반등 여러분, L자 반등이 가장 비관적인가요? 예, 이거 저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관적인 건 반등하지 않는 겁니다. 백신 개발의 장기화와 함께 더딘 공급망 회복, 여기에 정부 재정 투입이 힘을 받지 못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된대요. L자 반등이. 예. 공허한 메아리죠. 예. 뭔가 그럴싸한 단어는 다 쓰고 있어요. 복합적인 상황이래요. 이런저런 상황 다 믹스하면 L자 반등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 감염병 사태와 달리 이번 경제 회복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근거는요. 자, 증시 V자 반등으로 오인하는 기사입니다. 예, 이런 기사를 조심하세요. 예, 낚시하는 거 저번에 D의 공포랑 똑같은 기사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죠. 예, V자 반등 없을 거야 얘들아. W자 반등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IMF가 한국 금융위기급 충격도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 IMF. 예. 이게 IMF가 어떤 약자인지 아시죠? 발음 이상할 뻔. 예,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잘 버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 이것도 이들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그래요. 예,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가졌다는 의미다. 예, 이것도 예, 평가입니다. 고령층 빚이 약한 고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것도 지적이죠. 자, IMF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가 무슨 약자일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Financial Sector Analysis 프로그램이겠죠? 몰라요. 이거 왜 제가 맞추고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스트레스 상황 가정의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가정입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대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조건이 이거예요. 조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간대요. 비슷한 수준이랑 거겠죠. 특히 이 보고서는 팬데믹 사태 이전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 지속 시간을 이미 반영. 예. 요거죠. 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스트레스 상황. 자, 경제 전반에 금융위기급 충격파로 몰고 와도 우리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의미. 이거는 맞죠. 예. 이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가정이긴 하지만 뒤에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20억을 받을 거다. 예. 이거는 가정이지만 20억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런 겁니다. IMF는 예, 뭐 전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 맞죠. 돌려줄 때까지 자금을 운영하다 손실을 보면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도 많아졌고 맞죠? 개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 맞죠? IMF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예, 이거는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는 얼마나 불공평한 제도냐 하면 이
그 본원통화랑 협의통화가 상승하는 거 보셨죠? 돈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손해보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에 넣어놔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2년 동안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2년 뒤에 그대로 줍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해 주는 겁니다. 결국엔. 무이자 대출해 주는 아주 불공평한 제도예요. 그 전세는 좀 그래요. 야, 내가 손해 안 보고 돈을 다 받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고요.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부러져 버리면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경매 시장에. 그럼 저는 그때 경매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 경매를 원래 했었거든요. 자, IMF는 정부에 대해서도 미시 뭐 이거 갖추고 있고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정책 추진 의지도 갖고 있다.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실행하는 협의체가 없다라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지난 금융위기랑 체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냐면 여기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했죠. 자, 이 모든 조건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컨디션을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IMF라는 작자들이요. 이 완전 나쁜 놈들입니다. 그 우리 98년 경제위기 생각하면 나쁜 놈들이에요. 계속 욕해도 됩니다. 계속 욕할 겁니다. 그냥. 욕하면 뭐, 저 명예훼손을 고소하시겠네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자, 게오르기바 총재가 배포한 연설 자료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지난 세기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면서요. 이 위기의 깊이와 지속성은 이례적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면서요. 2009년이래요. 이땐 또 2009년, 2008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나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공황일의 최악이라고 했는데 이 테스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해놓고 우리가 견딜 체력을 가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는 로직일 수도 있는데요. 제 두뇌나 제가 일하는, 제가 사고하는 이 환경 안에서는 절대 이해 못할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한 말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자, 외신입니다. 오일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WTI는 22불 정도 되죠. 9% 정도 하락 중입니다. 저는 유가 관련주가 만약에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할 거예요. 유가 관련주라고 하면 ETF, ETN이 아니고요. S오일입니다. S오일. 자, 아무튼 유일이 유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랑 약간 오일 배틀을 붙고 있는데 좀 물리적인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Maybe Russia also should think of special offer. 그러니까 러시아도 좀 특별한 제공, 그러니까 특별한 오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 좀 그 돈을 좀 싸게 해준다거나, 그다음 배달 비용을 좀 유예해준다거나, 콘텐고를 좀 약간 깎아준다거나, 그 원유 보관 비용이죠. 약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US가 거의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딜에 근접했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US가 임포트 수입하는 것 중에 차이니즈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좀 유예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죠. 차이니즈가 cut again,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2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4.05%였는데 3.85%가 됐다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10만 명의 직원들에게 그 월급 지불을 중단했답니다. 이 안타깝지만 월트 디즈니의 영업이익은 괜찮아지겠죠. 자, 간추린 뉴스 내신입니다. 나만 반등장 놓쳤나? 포모 증후군 시달리는 개미. 포모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아, 나만 참여 못한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게 약자가 뭐였더라? Fear of 뭐였지? 까먹었어요. 미아웃인가? 아무튼 그래요. 나만 빼고 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듯한 소외감을 얘기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당신만 놓쳤어요. 넘어가시죠. 보톡스 판매 중단 당한 메디톡스 억울하다 반박 소송한 이유. 저 이거 지금 오늘 메디톡스가 하한가 같죠? 이거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관망해야 돼요. 지금 오늘 같은 날에 핫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메디톡스는 하한가 갈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 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상한가를 노리기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한가에 베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댓글 중에 하한가 잔량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하한가 잔량이 지금 35만 주가 쌓여있죠. 그럼 내일은 뭐 10만 주의 거래가 되면 25만 주가 쌓이겠죠.
근데 이거는 돼지셈을 한 거고요. 35만 주에 걸렸는 게 내일 또 35만 주가 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겁니다. 신용. 그럼 반대 매매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두 번 하한가를 가면 그때부터는 신용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나올 만한 게 이 그 대주주들이 주식 담보 대출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 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 담보권 실행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켜볼 수 있는 게 하한가 잔량이란 거예요. 예,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억울하다 반박 소송한 이유인데요. 지금 대웅제약이랑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또 상한가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마이너스 20%인데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진짜 극대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저는 일단 지켜보다 할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이 식약처의 조치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 조사에 기인한다. 해당 제품은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럴싸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안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예,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홀짝 배팅 나선 2030 주식 뉴비 일단 사고 기도하라. 바이앤프레이죠. BNP. 예, BNP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지수 하락을 방어한 개미들을 애국 개미, 코스피 주세에 추가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를 산 개인들은 매국 개미. 예, 이거 왜 이렇게 편 나누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편 나누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동학개미라고 프레임 만들더니 이제 애국개미, 매국개미 이렇게 막 그러면 이때까지 외국인이야 어차피 애국이 없죠. 예, 어차피 외국놈이니까. 근데 이때까지 오늘도 팔아치운 금융투자 같은 애들은 그러면 매국기관입니까? 아니죠. 자기들은 매국기관이라고 안 하면서 개미들은 매국개미라고 진짜. 아 갑자기 욕이 절로 나오네 진짜. 야 니들은 그럼 매국노냐? 진짜. 예, 80조 국고 보조금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 블록체인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거. 블록체인에 대해서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근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동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장사미사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총극이긴 한데 블록체인은 그 디지털 장부 개념이에요. 장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든 겁니다. 예, 약간 그런 거예요. 아무튼 예, 블록체인으로 이 입고와 출고, 돈의 출처 같은 거를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부동산서 증시로 현금 이동 가속화 141조 원이 사상 최대 자금 대기 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한 PB가 프라이빗 뱅커죠. PB. 사모펀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이 얘기를 읽고 정말 진짜 가소롭더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부동산 투자 등에 쓰려던 자금을 주식적으로 돌려달라는 자산가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들이 체크하니까 뭐 맞든지 틀리든지 맞다고 칩시다. 근데 이 PB가 부동산에 대한 문의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금을 맡겨두고 1700, 1500 등 코스피 시나리오별로 분할 매수 의뢰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저 이거에 대한 진위성이 궁금합니다. 왠지 아세요? 현금을 맡겨두고 1700, 1500 등 1700, 1500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보이는 라인들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매수해달라고 PB한테 현금을 맡겼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이 정도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코덱스 200 사면 됩니다. 예. 코덱스 200을 사면 되는데 굳이 PB한테 이걸 사달라고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말이 안 되죠. 예. 자, 오늘 중국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나왔습니다. 20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자, 오늘 산통부 차관이 소부장 기업 현장 방문했죠. 예, 소부장 관련들이 약간 반등했습니다. 반등했고 내일은 이제 수출입 1일부터 20일입니다. 중국 기준금리는 발표했는데 아니지. 예, 발표했는데 이거 날짜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예, 산통부 장관 그 자동차 업계 간담회. 예, 맞죠? 자, 미국 아마케는 연기됐습니다. 예, 미국 임상 종량학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을 못 보겠다. 못 보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피는 결국 1900이라는 그 지지선을 깼습니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깨버렸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인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시장이 1% 가까이 떨어졌는데 내 계좌는 멀쩡하지?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물음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 지수랑은 전혀 무관한 오늘 계좌 변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상승한 게 많죠. 예. 오늘 최근엔 제가 상한가 한 개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이건 좀 조심하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좀 살짝 올랐고요. 살짝 올랐는데 내일이 중요합니다. 또 당연하죠. 예,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자주 하는데 오늘 약 1조 가까이 투입이 됐어요. 증시에. 근데 내일 투자자 예탁금이 1조가 줄면 신규 유입 금액은 줄어들고 이제 예탁금이 슬슬 투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의 작전이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요지부동이던 저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차장고는 살짝 줄었어요. 예, 공매도 상한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약간 안 좋습니다, 이건. 예, 지금 현재 미증시는 꼬꾸라지고 있는데 나스닥만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지?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오르는 걸 아까 봤는데, 예, 길리어드 사이언스 살짝 상승하고 있었고 테슬라가 살짝 하락하고 있었는데 아마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상승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쉐어는 생각보다 하락폭을 반납했네요. 얘는 후행하고 있습니다. 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볼 일 없고요. 바이오텍이 상승하고 있죠. 맞네요. 예, 나스닥이 바이오텍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이크론, 인텔, AMD, 애플은 별로 안 좋겠죠. 상해는 오늘 지준율을 낮췄기 때문에 대출 우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은 뭐 응당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지금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로존에는 지금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에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장난 시계. 예, 시황 확인은 좀 미루겠습니다. 볼 게 없어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유, 왜 이렇게 느려? 예. 한 주의 시작이 좀 상큼하진 않았죠. 예,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시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증시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를 샀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자기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A라는 종목은 어떤 산업에서 매출이 늘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거야 라고 해서 샀는데 그 사실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잔파도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주 동안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있기 때문에요. 전 내일 휴가라서 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내일은 좀 뭐랄까 좀 차분하게 증시를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